자, 우리가 미분 맨 처음 했을 때 뭐 했습니까? 우리 미분 계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찾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짧게 자른다라는 개념으로 갔지요. 맞아요. 아주 짧게 잘라서 그 점에서의 뭘 찾은 겁니까? 순간 변화율을 찾은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자르는 거, 아주 작게 자르는 거죠. 맞죠? 미분은 아주 짧게 자르는 거예요. 적분도 똑같습니다. 아주 짧게 자르는 걸 더한다라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미분은요, 저 절전, 인태야 절전, 그리고 인태야 놓치면 안 돼, 서. 괜찮아? 들을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짧게 자르는 저것 미분 계수라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적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요, 자 봐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 말고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맞나요? 네. 오케이? 네. 아예 이 삼각형, 사각형, 원 말고 외우는 거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요. y는 x제곱이요. 0부터 1까지의 넓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울 겁니다. 도대체 이 곡선이 x축과 이루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공식 놓고 그냥 외워놓고 땡 끝. 맞죠? 네. 하지만 삼각형, 사각형 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못 풉니다. 그쵸? 이거 못 풀죠?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 내가 아까 적분은 뭐라 했어요? 미분은 아주 짧게 자르는 거 끝. 적분은요? 뭐예요? 아주 짧게 잘라진 걸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잠깐만 보죠. 샌드위치 정리 기억하십니까? 네. 샌드위치 정리가 내가 조임 정리라고 했죠. 이건 닉네임이에요, 그냥. 알겠죠? 근데 많이 이렇게 쓰니까 씁니다, 그냥 우리도요. 자, 만약에 AN과 BN과 CN의 크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극한으로 보냈을 때요. AN이 어디로 간다면 알파로 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CN이 똑같이 알파로 간다면 당연히 BN도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가죠. 그쵸? 이게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돼요? 네. 그러면 얘에서도 뭘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 있습니다. 자, 구간의 길이 몇 자리요? 구간의 길이 1자리요. 이 말 이해하죠? 네. 오케이? 이걸 몇 등분 칠 거예요? n등분 칠 겁니다. 왜 n등분을 치냐면요. 그 n등분을요. 무한대라고 쳐보세요. 그럼 열나 짧게 잘릴 거 아닙니까? 네. 맞죠? 쌤 말하는 거 알아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n등분을 친다 이 말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x좌표는 뭐예요? n분의 1이겠죠. 네. 두 번째는요. n분의 2. 세 번째는요. n분의 3. 이런 식으로 좌표가 써 있을 거고요.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보죠. 첫 번째,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여기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계속 만들습니다. 이 말 이해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자잘한 직사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됩니까? 네. 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는 요 놈을요. 오케이? 이렇게 자잘하게 만들어지는 요 놈의 직사각형의 요 놈을요. 우리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요. N까지요. 왜? 이게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여기가 뭐예요? N분의 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거의 높이, 두 번째 거의 높이, 세 번째 거의 높이, 네 번째 거의 높이가 쭉쭉쭉쭉 나오겠죠. 네. 거기다가 각각에다 곱하기 n분의 1. 밑에 한 변의 길이가 너 책상 들고 와. 자, 밑변 하나의 길이가 n분의 1씩이죠. 맞습니까? 이거 하나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니까 이게 바로 뭘 뜻해요?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뜻하죠. 맞습니까? 이거 직사각형 넓이의 합입니다. 인자 놓치면 안 된다. 안 돼. 자, 알겠어요? 네.
이게 직사각형 하나들이죠. 1을 집어넣으면 f n분의 1에 곱하기 n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f n분의 2에 즉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높이, 네 번, 다섯 번째 높이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부족한 부분 없죠?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뭐를 기준으로 잡은 거냐면 그 n분의 1 오른쪽에 그 직사각형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높이를 잡은 겁니다. 이거를요 구체적인 용어로요 이렇게까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리논술할 때도 있고요. 이과 친구들을 위해서 수리논술할 때를 위해 미리 말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높이를 기준으로 잡죠. 네. 얘를요 우리는 우종점 값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아요? 오른쪽 값을 높이의 기준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종족 값이요. 알겠습니까? 오른쪽이 종점이다 이 말입니다. 끝나는 높이 값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죠? 네. 알겠어요? 그 다음요.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봐요. 이번에는 높이의 기준을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안쪽으로 그려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자, 이 말 알아들어요? 네. 안쪽으로 이렇게 높이가 그려져서 이런 작은 직사각형들이 줄줄 나온다 이 얘기일 겁니다. 자, 알아들어요? 네. 자, 생각해봅니다. 얘는요 첫 번째 높이의 기준은요 왼쪽 겁니다. 0부터 시작하죠. 마지막 높이는요 n번째 게 아니고 몇 번째 겁니까? n분의 n-1번째 것까지라고요. 네. 즉 시그마 k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요. 하지만 개수는 1부터 n이나 0부터 n-1이나 어때요? 똑같죠. 몇 개라는 게 똑같습니까? n개라는 게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얘를요 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줘요. 이 작은 직사각형들의 뭐예요? 넓이 합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좌종점 값이라고 해요. 좌종점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요. 정리해보시죠. 자, 다 알아들어요? 우종점 값, 좌종점 값이라고 해요. 자, 됩니까? 자, 지금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적분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죠? 야! 우종점 값, 좌종점 값. 됐나요? 오케이? 야, 상식으로 봐요. 검은색이 커요? 빨간색이 커요? 검은색이 더 밖으로 많이 삐져나와 있잖아. 그쵸? 이 말 이해하죠? 네. 너 내 말 이해하니? 오케이. 자, 생각합시다. 위에 거를요 AN, 아래 거를요 B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N보다 누가 더 커요? AN이 더 클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곡선의 사이 값을요 우리 넓이 S라고 하죠. 이런 사이에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해하죠? 네.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잘 보십시오. 결국엔 이것 값과 이것 값이 특정한 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이 S 사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거. 같은 값이죠. 이런 식으로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네. 오케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네. 자, 이름을 조금 더 명칭을 붙여줄게요. 얘를요 BN이죠. 네. 이걸 이름 붙여 뭐라고 부르죠? 좌종점 값이라고 했죠. 극한으로 보내면요 좌종점 근사값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설명합니다. 애들아 이건 기준이 오른쪽이야. 애들아 이건 기준이 왼쪽이야. 애들아 K는 0부터야. 애들아 K는 1부터야.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는 대신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좌종점 근사값이야 얘들아. 우종점 근사값이야. 끝. 이렇게 훨씬 편해요. 알겠습니까? 얘를요 우종점 근사값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가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왜 두 개가 같은 방향,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게요. 자, 보시죠. 나는 얘를요 n등분 쳤다고 해서 듬성듬성 났죠. 네. 맞습니까? 이게 극한으로 확 다가가 봐요. 마치 선처럼 되겠죠. 네. 아. 무한대 등분했다고 쳐봐요. 겁나 자잘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선처럼 되겠죠. 네. 그럼 얘도 얘랑 똑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값? 이 곡선의 넓이 값으로요. 네. 극한은 같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계속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은 0이라고 쓰지만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0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죠. 얘도 다가간다는 얘기고요. 얘도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곡선의 구간의 넓이는 이렇게 합니다. 이름 붙여서 이런 방법을 이름 붙여서 뭐라고 하냐?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할 거에서는 조금 멀어졌지만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오늘 설명해요. 오늘은 숙제가 많지 않습니다. 이 개념 이해해오기가 전부입니다. 자, 구분구적법 이해했나요? 네. 야, 봐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라이프니츠랑 뉴턴이랑요. 어느 그 순간의 찰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 대한 찰나. 그래서 미분이 만들어진 거고 극한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겠죠. 네. 얘도 똑같습니다. 어때요? 그 극한으로 보내는 그 개념. 매우 짧게 됐지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미분은 짧게 자르는 거, 적분은 더하는 거. 네. 들어는 봤죠? 네. 그래요. 더하긴 더하되 적분은 아주 미세하게 짧게 잘린 걸 더해주는 거고, 오케이? 미분은요 아주 미세하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구분구적법, 곡선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설명 없이 이거 한 번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이게 바로 뭐예요?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 필요한 것만. 오케이? 자, 보시죠. 저 곡선의 넓이 S는요. 저 곡선의 넓이 S는 이 곡선 얼마예요? 0부터 1까지 저 곡선의 넓이 S는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저께 배웠죠? 인테그랄.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1까지요. fx, dx라고 씁니다. 우와. 이게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다고요? 0부터 1까지의 구간 fx가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뜻인데요. 잠깐 얘들아. 잠깐. 이 인테그랄이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부정적분의 기호와는 다른 뜻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되면 같다라는 걸 설명할 겁니다. 내가 오늘 설명한다는 미적분학 제1 기본 정리가요. 왜 인테그랄이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건 부정적분의 인테그랄이었죠. 미분은 거꾸로 열어야 인테그랄이었죠. 네. 얘는요 기호는 똑같아요. 얘는 더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0부터 1까지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기호를 공유하는 거지 사실은 같은 뜻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기호만 공유하는 거예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만요. 실제로는요 다른 뜻입니다. 네. 오늘 왜 같은 계산 방법을 쓰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실제로는 뜻이 달라요. 기호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름을 부정적분, 정적분으로 붙여놔서 존나 헷갈려 보이지만요. 의미는 실제로는 달라요. 기호만 같이 씁니다. 오늘은 그 설명을 해요. 보시죠. 읽어줄 때 이거를요. 야 어저께 부정적분을 야 이춘서, 인태서 집중해. 그래? 넌 눈이 너무 조그매서 그렇구나. 미안하다. 봐요. 어저께 거는요. 인테그랄에 구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숫자 인테그랄에 숫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적분이라고 했고요. 오늘은요. 0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정해졌죠.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 정적분의 의미는요. 함수가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건데요. 오늘은 그 계산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구분구적법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하죠. 이제. 해도 됩니까? 네. 오케이? 자, 지웁니다. 그렇죠. 구분구적법이란 넓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구분구적법은 진짜 말 그대로 넓이를 의미해요. 하지만 이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 이는 오빠도 모를걸요?
네? 니네 오빠도 모르거든. 뭐요? 이 정적분이랑 인테그랄이랑 부정적분이랑 기호만 같다는 거. 물어봐요. 아 오빠 논술했나? 네? 오빠 논술 준비했었나? 안 했어요. 그럼 몰라. 고등학교 과정에 없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보세요. 자, 합니다. 보시죠. 야, 얘들아, 왜 칠판에서 삐걱삐걱 소리 안 나게? 세 개 받았어요. 아, 안 나는데? 내 의자에서 나는 거야. 봐요. 내가 어제도 말씀하셨죠. 어제도 말했냐? 그거 말하고 싶어. 자, 보죠. 너 비싼 거 써볼래? 이거 10만원짜리더라. 떨구지 마, 엄마. 떨구면 민한테 해줄 거야. 이상이가 썼다. 내 거 훔쳐갖고 쓰다가 떨궜다고. 자, 보죠. 자, 잘 보십시오. 그냥 함수 fx가 있어요. 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자, 이 구간의 넓이를요, 우리는 정적분으로요, 그냥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a부터 b까지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로 약속을 해요. 이거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정적분의 약속정의예요. 됐습니까? 네. 이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얘기를 해보죠. 자, 그 전에 조금만 더 터치를 하고 좀 갈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 fx라는 놈은요, 우리 fx라는 놈은요,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F 그쵸? 미분하면 f'x의 이름은요, 도함수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도함수의 의미는 뭡니까? 미분,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죠. 맞죠? 네. 여기서 적분하면 뭐가 돼요? fx, 원래 함수가 되는 거죠. 도함수 적분하면 원래 함수죠. 맞아요. 자, 이 함수 자체를 적분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기호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도 돼요? gx라고 써도 되고요. 뭐라고?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라는 거지 꼭 이거다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꼭 대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착각하면 안 돼요. 꼭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fx라고 쓰긴 쓰되 꼭 저게 아니에요. gx라고 써도 돼요. 내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저 새끼 이름을 뭐라고 하죠? 부정적분이라고도 하고요. 뭐라고도 하죠? 원시함수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건 내가 쓰기 나름인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얘 뭐예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 함수 나오죠? 이해하죠? 네. 왜 돼요? 오케이. 이것만 한번 손대고요. 이제 시작하죠. 이제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네. 자, 정적분이란 A부터 B까지 구간에 대한 넓이라는 거 기억해요? 네.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합니다. 부정적분을 찾아놓고요.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에 대한 증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저게 바로 정적분이라는 거다. 라는 겁니다. 저 정적분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로 이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잘 보시요. 잘 보세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꼭 알아야만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나요? 네. 자, 이제 보시죠. 내가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그쵸?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요, 나중에 논술이던 아니면 학교 수능 기출 교수가 미쳐갖고 이걸 콕 집어서 냈을 때, 또는 어설프게 알면 틀리는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꼭 아세요. 꼭 아셔야만 합니다. 문과는 잘 몰라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농담이에요.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죠.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이 인테그랄이라는 정적, 저 새끼 야, 이준아 펜 잘 나오냐? 쓰레기예요. 그래? 아이, 어? 안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어? 야, 그거 판매자가 공짜로 준 거예요. 안 해요. 즐기세요. 그냥
자 봐요. 내가 아까 전에 했던 말 중에 부정적분의 기호 인테그랄이랑 정적분의 기호 인테그랄은 같은 기호다 다른 기호다? 다른 거라고 했어요. 네.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기호만 공통으로 같이 쓰고요. 뜻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왜 쌤? 이 fx를 그러면 왜 적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상하지 않냐? 네. 왜 이렇게 해요? 다른 뜻이라며요. 왜 계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애들이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뜻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네. 자,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종아 너도 같은 건 줄 알았지? 다른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예리해요. 맞아.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요, 나도 뭔지 모르는 임의의 함수 하나를 그냥 y는 fx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잘 적어 나가십시오. 쌤이 딱딱딱 끊어줄게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얘기. 네, 이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거를 얘기할 거냐면요. A부터 구간 X까지에 대한 이 구간의 넓이를 나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SX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볼게요. 오케이? SX라는 형태로. 선생님, SX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함수예요. HX든 GX든 그냥 함수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자, 저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늘려봅니다. 어떻게 늘릴 거냐면요. 요만큼으로 더 늘려볼게요. 여기는요. x 플러스 h만큼 늘어났다는 거고요. 자, 얼마만큼의 넓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요. 우리는 x 플러스 h라고 a부터 시작하는 저 넓이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생각해보죠. 잠깐 그냥 곁다리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SA는 얼마예요? 0. 당연하죠. 왜요? A부터 X까지의 구간에 대한 넓이인데 이게 A에서 A까지요. 선이니까 넓이가 없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네.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여기 이 구간 늘어난 데 있죠? 네. 이 늘어난 구간의 넓이를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sx 아닙니까? 맞아요. 이만큼의 구간, 여기 구간의 넓이가 지금 네. 저거죠. 자, 이 말 이해하겠어요? 네. 됩니까? 네. 왜요? 이만큼의 넓이를 ss 플러스 h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넓이는 sx니까요. 이 sx 플러스 h 마이너스 sx가 바로 여기 부분에 대한 넓이를 의미하겠죠. 네. 자, 이 말은 이해하죠? 됐죠? 그럼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돼 있는 저놈에서 우리는 요 놈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정할 거냐면요. 이 구간 사이에 반드시 연속함수인 형태일 거니까요. 반드시 그 구간 사이에 뭐가 존재할까요? 최소에 해당하는, 최소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할 거고 최대에 해당하는 높이가 존재할 겁니다. 최소에 해당하는 높이를 스몰 m, 최대에 해당하는 높이를 라지 m이라고. 어차피 연속함수니 이후에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그게 함수의 연속에서 했었던 뭡니까? 최대 최소 정리 아니었습니까? 네. 연속함수 일정 구간에선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의 이 넓이 있지요. 이 넓이를 잘 볼게요. 그게 누구예요? 이거 맞아요? 네. 맞나요? 저 넓이 맞아요? 네. 저 넓이는 최소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최소값이 쌤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M이. 스몰 m이라고 했죠. 그 최소값을 만들었을 때 높이가 스몰 m, 밑변의 길이는 h니까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스몰 m h보다 크겠죠. 네. 맞나요? 이 말 이해해요? 네.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라고 정해놓은 라지 m이 존재하죠. 이 최대값보다 어때요? 작겠죠. 뭐가 됩니까? 맞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해요? 돼요? 네. 네. 이 새끼 잘 봐요. 나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양변을 h를 나눌 겁니다. h 증가율은 양수기 때문에요. 음수여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부동호 방향이 양수라는 조절권하의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네. 이 말 이해합니까? 이만큼 미분화 그럼 잘 봐요. 기 H를 어디로 보내요? 리미트를 0으로 보내죠. 잘 보세요. 이제부터가 무언가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요? 0으로 보내죠. 그러면 자 봐 얘들아, 이 최소에 해당하는 부분 M은요 우리가 어차피 X부터 X 플러스 H 사이에 있는 최소값에 대한 걸 스몰 m이라고 했죠. 네. 근데 H가 0으로 다가가 봐요. 그러면 이 M도 얼마로 다가가겠습니까? 영을 fx로 다가가겠죠. 이 최소에 해당하는 값이요. 이 구간이 이만큼일 때였다면 이 구간을 줄여보세요. 네. 점점 계속 줄여봐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어디로 향해 다가가요? 이 스몰 m도 fx라는 데로 다가갈 거고요. 네. 왜요? h가 이만큼 구간이 간 거잖아요. 그 h 구간을 줄여보라고요. 점점점 다 어디로 몰려요? 그럼 x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최소값도 fx로 몰릴 거고요. 최대값도 얼마로 몰릴 거예요? fx로 몰릴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등호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해해요? 네. 얘를 우리 뭐라고 써요? S 프라임 X라고 쓸 겁니다. 맞아요? 네. 이 말 이해해요? 네. 얘가 결국엔 누굴 향해 간다고요? FX. 이거죠. 자, 넓이의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 Sx는요 도함수를 구했더니 누가 된다? 도함수를 구했더니 누가 된다? FX. fx가 된다. 그쵸? 네. 그러면 야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되는 건 당연히 이 fx의 원시함수 부등적분 함수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 sx는요 뭐가 된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내려져요. 여기까지 쓰고 한번 지우겠습니다. 보시죠. 따라서 미분한 게 도함수가 원래 함수가 된다면 미분해준 게 원래 함수가 된다면 이 sx는요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기까지 1차로 정리하십시오.